안녕하세요, 수영인 여러분. 브레이크아웃 스임의 진행자 남기웅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수영 얘기를 나눌 물의 정령 평선수였던 주장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훈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주장훈, 오늘은 노래정령, 되게 침착하네요. 노래정령 인사드립니다. 맨. 오늘 되게 침착하신데요. 다른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 오늘 뭐래 좀 약간 다운돼 있네요. 몸이. 또 예. 센치해진 느낌이네요. 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발목이 부으셨던데. 발목이 네. 인대가 터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대회는 일단 당연히 못 뛸 거고.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보고 네. 못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음. 뭐 하다가 그렇게 되셨나요? 그 언더아머 UA 넥스트 컴바인이라고 네. 그 저희 평일반 회원 중에 이제 네. 약간 인플루언서 분이 계시는데 네. 같이 놀러 가자고 해 가지고 같이 갔거든요. 네. 그래서 따라갔는데 이제 가서 이제 그냥 체험만 하려고 음. 이제 음 하다 하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 기록이 찍히는 게 음. 0.001 초까지 막 찍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니까 이게 '아 쪼끔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또 주체하지 예. 못한 그런 거네요. 예. 그러다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발목이 약간 덜렁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끝나고 쪼끔 불편한데 해 가지고 '아 주사 하나 좀 맞으면 괜찮겠지.' 하고 이제 병원을 이제 근처로 이제 갔는데 마치고 네. 양말을 벗어 보니까 의사가 화들짝 놀라면서 의사 선생님이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크게 뭐 인대가 터진 것 같다."고 지금 인대가 그러면서 파열이죠, 파열. 정확한 예 저 명칭으로는 파열이죠. 늘어나거나 찢어져도 뭐 파열이라고는 하는데 예. 그분의 말씀으로는 "인대가 터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니 리액션이 어땠냐면 예. "예?" 막 약간 이런 리액션 하면서 엄청 크게 음. 다쳤다면서 음. 했는데 엑스레이 찍고 뭐 초음파 보고 근데 엑스레이 상에 이제 뼈는 문제가 없고 음. 이제 그 초음파 보는데 엄청 막 보면은 이제 제대로 돼 있을 때 이제 인대 상태가 초음파로 보면 하얗게 이렇게 일자로 이어져 있는데 네. 그게 아예 안 보이고 막 "터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부어서 그런 음. 건지 이제 네. 근데 회복이 빨라 가지고 이제 안 아파요 네. 사실 솔직히. 어. 그때도 그렇게 크게 아픈 건 아니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지금 울버린급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달리기였나요? 달리기? 오래 달리기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 이제 반환점에서 할 때마다 약간 덜렁덜렁거리더라고요 발목이. '이게 왜 이러지?' 아니 약간 발목이 제가 사진을 봤잖아요. 바오밥 나무예요, 바오밥 나무. 코끼리 같다 코끼리 같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강해 보이는 발목으로 바뀌어서 더 어 강해진 그 건가? 아니 수술은 안 해도 되나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건 뭐 금방 나오는 음. 것 같아 가지고. 네.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도 빠른 회복을 하시고 빠른 네. 회복을 하셔야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쾌유를 그래서 바라면서 네. 그 진짜 이제 이번 주에 또 뭐 안산에서 이제 제1 회 마스터즈배 시합이 있는데 그쵸. 이 시합은 예선이랑 결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음. 이 대회를 좀 열심히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만약에 제가 당한 부상을 뭐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부상을 당했으니 네. 일 주일 만에 이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동안 훈련도 못할 것이고. 근데 그쵸. 그런 부분들이 되게 시합을 이제 좀 잘하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되게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 시합 그쵸. 전에 부상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부상이다." 음. 라는 것을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예. 하나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지금. 아니 뭐 저희는 항상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부상 조심하는 그쵸. 거. 예. 음. 저희 팀은 저번 주에 DPS 훈련을 했습니다. 어 디스턴스 per 퍼스 스트로크. 스윙. 예 네, 스윙 스트로크. 스트로크. 예예. 예. 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캐치업과 이제 DPS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좀 이런 것도 좀 어려워하시고. 예. 아무래도 근데 DPS가 잘 되면 수영이 되게 길어지잖아요. 잘 나가게 되고. 기본 그렇죠. 중에 기본인데 아무래도 DPS를 접하시고 쪼끔 어려워하시던 분들이 있다. 예. 혹시 이제 장훈 씨가 DPS와 관련해서 좀 더 노하우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DPS요. 네. 제 DPS 노하우는 일단 솔직히 DPS가 좋으려면 어 힘이 좋아야 돼요, 힘이. 힘. 예. 왜냐면 DPS가 좋아지면은 만약에 똑같은 스트로크 레이트로 이제 사람이 똑같은 동작으로 스트로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파워나 이제 어떤 그 가동 범위나 유연성에 대해서 그 가동 범위나 뭐 힘이 거기에 대한 힘이 이제 강해진다면 만약에 음. 뭐 똑같은 속도로 뭐 10개 가던 거를 이제 그게 강해진다고 하면 뭐 한두 개 줄겠죠. 9 개, 8개 이런 음.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근력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뭐 체력도 중요하고 예 음. 힘이 좋아진다면 DPS는 당연히 줄 것이다. 그 거리당 그 그러면 스트로크 네. 개수는 줄고 그만큼 음. 빨라지고. 네. 음. 그러면 힘이 약하신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당연한 질문인데요. 네. 또 힘을 길러야죠, 근력 운동을 통해서 훈련을 음. 통해서. 그러면 반대로 또 다르게 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한데 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은 꼭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물의 감각을 키워야 될 건데 물을 네. 잡는 감각을 키워야 될 텐데 그러면 스컬링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도움이 되고 네. 스컬링 이제 많이 하면은 이제 당연히 도움이 물 감각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이 네. 될 거고 힘이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 크게 봤을 때 아마 가동 범위가 짧을 거로 이제 대부분 생각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음. 음. 그러므로 이제 스트레칭을 좀 꾸준히 많이 이제 할 수 있게끔 음. 이제 도와드린다거나 음. 뭐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스컬링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힘이 좋아야 되고 네. 일단은 이제 가동 범위 확보를 해야 된다. 두 개가 나오고 제가 예. 거기에 쪼끔 더 붙이면 예. 되게 유연하신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약간 힘은 좀 그렇죠. 약하지만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좀 말 이제 장훈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힘을 쪼끔 기를 수 있는 기초적인 근력 운동은 당연히 포함이 돼야 하고 네. 물의 감각을 같이 좀 높일 수 있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을 같은 범위에서도 크게 잡을 수만 있다면 그렇죠. 이제 쪼끔 더 효율적이게 되기 때문에 '뭐가 하나가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병행이 되면 많이 수영이 좋아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쪼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장훈 씨가 이번에 뛰면서 약간 '뭔가 덜렁거리는 느낌이다.'라는 시그널을 받으셨는데 예. 예 시합이나 훈련 중에도 가끔씩 그런 불길한 시그널을 받게 되잖아요, 부상이든 성적이든. 맞습니다. 예. 네. 그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아. 들면 시합에서 불길한 시그널은 저의 경우는 그거였어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회를 하고 있는데 네. 약간 무아지경의 상태가 아니라 상대방이 너무 또렷하게 보이고 나의 영법을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생각할 여유가 있는 순간 그 대회는 망한 게 되더라고요. 아. 예. 그건 확실한 시그널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0 미터를 하는데 50 미터까진 괜찮았다가 100 미터부터 막 힘든 게 온몸으로 느껴지면서 '제가 페이스가 왜 이렇게 빠르지? 킥이 왜 보이지?' 막 이런 마인드가 드는 순간 '그 대회는 회복할 수가 없다.' 예. 저는 그게 좀 시그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경기에서는. 예. 맞습니다. 맞는 음. 말이에요. 무아지경이 아닐 때. 자 제가 생각했을 때 불길한 시그널 시합 때 네. 어 본인에게 집중을 잘 못하는 거죠. 맞아요. 딱 그 예. 말씀이신 것 예. 같아요. 예. 그게 좀 불길한 시그널로 올 수 있고
만약에 준비가 내가 완벽히 잘 됐다. 음. 뭐 어느 부분으로도 내가 의심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훈련을 잘 했다라고 했을 때는 네. 뭐 긴장이 되더라도 이제 레이스에 대한 긴장이 된다든지 이제 뭐 본인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집중할 수 있는 뭐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긴장을 할 수가 있는데 딱 음. 그런 것들이 이제 레인 이제 스타트대 앞에 딱 가면은 음. 어떤 생각으로 저는 변한 적이 있냐면 '오 이번 지금 이 경기는 나의 경기군.' 그러니까 이건 좋은 시그널일 때 이야기죠. 네. 예. 그런 적이 저는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어 가지고 어. '오 와 이거는 나의 경기야.' 약간 어.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네. 저는 한 방 번도 근데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아 '이건 나의 경기다.' 이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1 등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했지만 저는 경기 중에도 사실은 제 스스로에게도 의심을 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저는 스타트대에 올라가면 이제 크라우칭 스타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 네. 뒷다리가 달달달달달달 떨리는데 음. 저는 저만 그렇다고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그런 적 많아요. 예. 자려웠 했는데 달달달달달달 삐 하는 순간 이제 딱 그 뭐 차가운 물과 맞닿으면서 너무 네. 떨리면은 예. 그거를 이제 뒤에 그 출발 심판이 보고 있을까 봐 약간 부끄러운 아 저는 부끄럽진 네. 않았어요. 예. 좀 예. 민망하던데 나는 그러면. 음. 원래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덜덜덜덜 떨고 있으면 달달달달달달 네. 떨리고. 예. 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무아지경 상태에 이르기도 전에 스타트를 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때 이제 스타트를 하고 돌핀킥을 차는데 활력적이게 안 차지고 예. 허벅지 뒤쪽이 엄청 늘어진 느낌인 거예요. 그때 갑자기 대표팀 때였는데 어 와 그때는 진짜 처음 50 미터부터 그 완전히 엉망으로 가서 그때 당시에 제가 햄스트링이 느낌이 안 좋아서 되게 심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또 심하게 풀었던 것 같아요, 폼롤러로. 오히려 그러면 안 되고 근력 운동을 하거나 좀 냉찜질을 하면서 쉬어야 되는데 기초적인 이제 운동 생리학이나 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던 거죠. 대표팀에 음. 있었던데도. 그런 걸 안 네. 알려줬기 때문에 아무도. 네. 그래서 좀 그런 시그널도 있었어요. 그런 네. 시그널. 훈련 네. 중에 불길한 시그널 음. 어 되게 많죠. 예를 들면 부상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부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많죠. 그냥 음. 뭐 코치와의 뭐 약간 불화?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이제 성적에 영향을 당연히 멘탈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음. 그런 것도 있고 뭐 만약에 부상이라고 한다라면은 네.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음.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화끈거리면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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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 그러면 진짜 그건 다친 거예요. 맞아요. 예. 막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런 것보다 음. 약간 이런 느낌. 그 '어라?' 열감이 되게 심하게 예. 든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뭐 예. 화끈거리면서 이거?' 약간 이런 느낌. 그게 약간 그 감각의 저 너머로 가는 느낌. 네. 그때는 반드시 바로 예. 예 쉬어야 됩니다. 예. 빠르게 조치를 해 줘야 되고. 예. 뭐 그것도 있고 네. 예전에 그 태권도 선수 친구 중에 그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무릎에 깁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 때. 그래서 그때 예. 그래서 "왜 갑자기 무릎에 깁스를 하고 나타났냐?" 이러니까 대회가 다 끝나고 네. 그냥 딱 이제 경기장에서 나오고 집에 가는데 뚝 소리가 나더만 주저앉았대요. 어 전방 십자인대가 갑자기 파열된 거예요. 배우 네. 신대건 친구 이야기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지? 이거 갑자기 불현듯이 떠올랐어요, 그 친구 예. 이름이.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주저앉을 줄 몰랐다고. 그거를 이제 제가 동아대학교를 나왔는데 동아대학교가 상당히 언덕에 있단 말이에요, 부산 하단에. 맞죠, 맞죠. 네. 예. 근데 그 올라가요. 이제 경영대 쪽 옆에 경영대가 아니라 본관 옆에 보면 이제 그 좀 언덕길에 그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고 얘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아 이렇게도 얘네는 부상이 올 수 있구나.' 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수영은 보통은 저는 화끈거리는 느낌이 좀 시그널인 것 같아요, 부상에 대한 거는. 예.
그리고 반대로 쪼끔 이제 훈련에 대한 불길한 시그널은 이제 훈련에 대한 불길한 시그널을 말씀을 드리자면 연습량이 굉장히 많다거나 오늘 100 짜리 100 개를 한다거나 오늘 굉장히 힘든 운동을 할 때 코치들의 표정이 의미심장하다거나 아니면 약간 뭔가 분위기가 수영장 분위기가 좀 다른 느낌? 예. 약간 예 100 짜리 100개 같은 경우는 좀 애교고 사실은 그냥 뺑뺑이 돌면 되는 거고 정말 힘든 훈련이 있는 날은 시그널이 없나? 그냥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네. 많이 할 때나 뭐 그럴 때 네. 불길한 걸 이제 스스로 좀 없애려고 하면은 음. 약간 스스로는 이렇게 본인은 좀 약간 긍정적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예예. 아 많지만 '이거 나 해 볼 만한데? 나 할 수 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혼자 갖고 있으면 또 그 멘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 네 그것을 이제 스스로는 씻어낼 수 있는 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경험으로는 제가 그 고2 때 이제 태릉에 가면서 네. 그 평영 파트에 들어갔는데 음. 저 빼고 다 이제 누나들이었어요, 4 명이. 음. 뭐 정다래 선수, 정슬기, 백수연, 네. 1 명은 이제 동갑이었다. 김혜진 선수 이렇게 하고 저 혼자 남자였는데 네. 맨날 뭐를 이제 못하면은 다시 시키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아. 200 짜리 15 개다 하면은 3분 사 3분 뭐 3분 30초 사이클 뭐 몇 초 안에 들어오기 15 음. 개 뭐 하고 만약에 못 들어오면 다시 했을 때 전 다시 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렇죠. 전 다시 하기가 너무 싫어서 그냥 처음에 그냥 해 버렸어요. 음. 그래서 저는 먼저 나가요. 음. 그 못하신 이제 누나들은 계속해요, 하루 종일. 그런 것도 있 정말. 어 네. 바로 저는 빨리 벗어나면 빨리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먼저 보내줘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음. 그럴 때는 약간 관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장원이 먼저 들어가." 그러면 누나들은 이제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어요. 뭐 그런 게 그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한 네. 번에 끝내는 게 제일 좋은데 저도 한 번에 못 끝내던 타입이었어요. 예. 기억이 저는 남기웅 씨가 예. 저희가 초등학교 5 학년 때인가 네. 예 베이징에 이제 맞아요. 전지훈련을 부산에서 간 적이 있는데 예. 북경으로 이제 갔는데 뭐 200 짜리를 2분 50초 사이클인가? 네. 초등학생한테 그거를 하는데 이제 기웅 씨 혼자 이제 계속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다 나가라고 하고. 그 그 코치가 제 원래 코치잖아요. 그 예. 당시의 코치. 예.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저는. 저는 예. 냉정하게 말하면 그분한테 배웠을 때가 정말 최악의 경험이었고 너무 네. 너무 많이 맞았고 정말 완전 최악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저병 아 선수 출신의 그 친구와 같은 팀이었는데 제가 예 그 선수는 안 때리고 저만 진짜 엄청 때리더라고요. 모르는 그래서 제가 거예요. 팀을 결국에 옮겼던 케이스인데 네. 그분은 약간 성질대로 엄청 하셨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베이징에서 그 200 짜리를 돌리는데 말도 안 되는 사이클을 줘 놓고 물도 못 마시게 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제가 와 수영장 물 먹으면서 했어요. 그거는 예. 약간 그분은 좀 그런 원래 수영 선수 출신도 사실 아니시잖아요. 제가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너무 그런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까지 해본 적이 없으셔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는 좀 너무, 너무 별로였다. 저희 때는 진짜 많이 맞았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저희 코치도 되게 저만 아니고 진짜 다 많이 맞아 가지고 저는 6 학년 때 이빨이 부러졌습니다. 목소리 굵으신 분. 예. 유명하신 이제 부산이 약간 그래도 지방이라 네. 폐쇄적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마 아직도 많이 맞고 있는 애들이 있을 텐데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고 뭐 아마 체벌은 좋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여기에 이어서 연습용 선수와 시합용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연습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확실히 시합용 선수였던 것 같아요. 장훈 씨도 그렇고. 아, 저 무조건이지. 예. 연습 때는 정말로 저보다 못하던 선수들보다 못 다녔던 경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대회 때는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 기록 줄이는 거에 대해서. 음. 마인드셋이 다른 겁니다. 그 선수들과. 예.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경기가 아니라 그냥 평상시 때 나도 쟤네들처럼 좀 저렇게까지 기록 수준이 연습 때도 올라간다고 하면 빠르. 대회 때도 더 빨라질 것 같은데 아무리 긴장을 하려고 하고 온몸으로 모든 극한으로 밀어붙여도 그 기록 근처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게 이제 좀 좀 좋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선수들은 시합 때는 잘 못하는 거고, 음. 어, 이제 기훈 씨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합 때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시합에 관한 이제 자신감들이 점차적으로 더 늘게 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음. 음. 그런 것들은 또 좀 좋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그 선수들만큼 연습 때 뭐 단일 레이스 페이스나 뭐 기록이 빠르다라고 했으면 저희는 더 빨랐을 것 같아요. 음. 그때 당시. 그래서 예. 연습용 선수였던 후배가 있어요. 저랑 이렇게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저희 나이대와 연관이 있는 선수는 아닌데 최고 출신이에요. 부산 최고 출신인데 제가 최고에서 훈련할 때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자영 200m를 했는데 저랑 거의 비슷하게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는 대학 진학도 못했고 실업팀도 못 갔어요. 연습 때는 엄청 빠른 선수였는데 시합 때는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 선수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한 친구인데, 네네. 예. 그러면서 한번 좀 더 제 스스로한테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나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나의 순수한 노력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재능이 있는 놈이었구나. 어디 가서 내가 재능이 없었다는 말은 정말 자제하고 조심해야겠다. 함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분들한테는 좀 약간 미안한 이야기일 수가 있죠. 그쵸. 약간 그런 말 네. 있잖아요. 삼루에서 태어나 놓고 네. 약간 그 이제 1루에서부터 출발한 줄 안다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말 하는 사람. "나도 힘들었어." 이런 말투. 저는 그 당시부터 그렇게 좀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잘해냈어요. 근데 저도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장훈 씨도 아시다시피. 뭐 예. 누구나 다 열심히는 하죠. 그쵸. 네, 뭐 그래서 근데 어느 항상 순간 저희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은사님이 하시는 말은 누구나 다 열심히는 한다. 잘해야 된다. 결국에 잘해야 된다잉. 그러니까. 성적 중심은 좀 네. 냉정하긴 하죠. 네. 운동이라는 거 자체가 성적 중심이니까. 그게 근데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뭐 이제 음. 이게 이제 경쟁 이 구도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게. 수영이든 그쵸. 뭐 운동이라는 게. 근데 저는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화가 이제 예를 들어서 결과가 꼭 좋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성실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뭘 해도 성실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쪼끔 더 뭐 협회에서 해 준다거나 코치로 다시 키울 수 있다거나, 저는 그렇게 리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서도 정말 성실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체육계에 뭔가 그 양분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한국이라는 체육 문화 시스템은 그냥 못 해 버리면 도태되고 너무 능력주의의 끝으로 가 버리니까 저보다 열심히 하고 저보다 더 똑똑한 친구들도 많은데 제가 쪼끔 더 잘함으로써 그냥 저는 쪼끔 더 남아 있던 케이스인 거고, 결국엔 저희도 이렇게 이제 뭐 협회하고도 연관이 없는 사람이 돼 버렸으니까 저는 그렇게 좀 리사이클이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 체계적으로 좀 뭔가 만들어서. 그렇죠.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예.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가 음. 얼마나 성실한지 열심히 하고 머리 좋은지 그거를 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사실.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려움이 또 있는 것 같고, 음. 네. 뭐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분들이 되게 많지만 음. 발전할 거라고 저는 이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야죠. 네네. 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갔는데 체육계는 계속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넘어가서 네. 저희가 선수 때와 이제 현재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고 습관도 좀 바뀌었고. 아 진짜요? 예. 장훈 아. 씨는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 뭔가 바뀌신 게 있나요? 저는 저도 달라졌죠 많이. 음. 좀 어떤 게 선수 바뀌었어요? 때는 어릴 때는 잘 못했었고 이제 음. 좀 성장하면서 잘하게 됐었는데 음. 잘할 때 좀 약간 좀 이제 이게 좀 뭐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음.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네 겸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이제 그만두고 뭐 좋았든 싫었든 이제 좀 멀리 이제 한 걸음 뒤에서 좀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 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네. 약간 겸손해진 부분도 있고 뭐 습관도 되게 좀 달라졌어요. 그때는 선수 때는 어땠냐면 '아 지금 뭐 잘하고 있으니까 뭐 또 해 음. 가지고 뭐 다시 해 버리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였다면 음. 지금은 현재에 되게 감사하면서 음. 약간 그런 생각은 버리고 뭐 대신 최선은 항상 다하려고는 하고 음.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성격이나 습관 쪽에서 좀 많이 달라졌고 그 싸가지가 없었다는 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뭐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저만 너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네. 너무 이기적으로. 음. 아예 뭐 상하지가 없었다.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개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만 생각을 해야지 남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운동 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뭔가 남을 생각하거나 좀 배려하는 사람이면 잘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좀 네. 자기를 챙 자기만을 좀 신경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 상황에 몰두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고 쳐낼 수 있고 뭔가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예 집중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싸가지가 없다기보다는 그냥 장훈 씨가 처해진 상황에서 그렇게 진화를 했다는 게 저는 쪼끔 맞는 것 같아요. 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네요. 예. 그걸 그 모르고 지금 그냥 지금도 그렇게 살아 버리면 그냥 그게 성격인 건데 그렇죠. 깨달았으니까. 예. 네. 좀 최근에 좀 미디어가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잘하는 선수들 수영 아니더라도 많이 이제 보게 되잖아요. 네. 최근에 어떤 게 이제 오타니 쇼헤이 선수라고 아시는 네. 분들이 야구 되게 많을 선수. 텐데 네. 그 선수의 그 만다라트 분석 이제 그 계획표를 보면은 음. 행운에 관해서도 이제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계획을 짜 놓습니다. 이제 맞아요. 긍정적인 것들은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널리 퍼져서 다시 본인에게 긍정적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음. 인과응보 그 정신을 제대로 이제 실천을 하려고 약간 그런 행운에 관해서 이제 음. 컨트롤하는 것들 세부적으로 이제 나눈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줍기, 음. 시합장에서 쓰레기 줍기 뭐 평소에든 시합 쓰레기 줍기도 있고 인사 잘하기, 음. 뭐 긍정적인 태도 가지기, 심판한테 이제 뭐 친절히 대하기, 음. 그리고 뭐 응원받는 선수가 되기 어. 뭐 그런 것들 뭐 동료들에 관한 것들도 있고 음. 이 이런 것들도 되게 좀 야구는 더 개인적인 스포츠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음. 단체 스포츠긴 하지만 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제가 그 동국대에서 석사를 했는데 네네. 저기 축구랑 뭐 야구, 농구 이렇게 단체팀 스포츠 친구들을 접해 봤어요. 근데 음 저는 걔네는 쪼끔 더 이렇게 팀 문화적이고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은 미국 막 그런 스포츠 다큐멘터리 보면 팀 문화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의 팀이 유독 그런진 모르겠고 그리고 설명해 준 그 친구도 스페인 리그까지 갔다 온 친구인데 해준 말이
그런 게 없대요. 안 친하면 공을 패스도 안 해주고 좀 막 그런 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다고 꼭 막 잘 지내는 친구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게 단체 스포츠와 개인 스포츠는 정말 그냥 성격에는 크게 차이가 없겠다. 결국에는 자기 중심이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를 단체 게 없더라고요. 스포츠가 더 이기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과를 챙기기 위해서. 맞아요. 네. 저는 조금 달라진 거는 운동적으로 먼저 달라진 거는 이제 달리기를 정말 싫어했어요. 선수 때. 맞아요. 이게 좀 최고 때부터 너무 강제로 억지로 강하게 나의 능력에 맞지 않게 잘못된 자세로 뛰다 보니까 달리기라는 게 너무 힘들기만 한 운동이었고 스트레스 받는 운동이었는데 지금은 뭐 월 300km씩 뛸 정도로 마라톤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이야. 예. 그리고 달리기가 정말 좋아요. 저는 스트레스도 그렇고 제 체중 관리에도 좋고 일단 정신 수양의 개념으로 많이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10km 뛰었다가 오후에 5km 뛰었다가 어느 날은 뭐 한 번에 20km 뛰었다가 30km 뛰었다가도 하는데 이게 저는 수영할 때랑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발목 좀 아프더라도 이제 수영 선수 아니니까 그냥 참고 뛰는 그런 게 좀 있고 와. 예. 저는 성격이 정말 많이 바뀐 게 장훈 씨처럼 저도 현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정말 아 재수 진 없는 성격이었는데 진짜예요? 예. 많이 저도. 많이 변했네요. 예. 어. 장훈 씨가 많이 변했다 할 정도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정말 예. 예민하고 뭐 그랬죠. 네. 정말 예민하고 제가 생각해도 재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현재에 감사하게 되고 요즘에 그냥 정말 하나하나가 다 좀 감사하고 고맙다고 해야 되나? 안 좋은 상황이 생겨도 그 오타니 선수처럼 내가 잘하고 다니면 결국에 잘 풀릴 거라고 계속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긍정적으로 많이 변하셨네요. 예. 근데 아. 그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계속 선수 때처럼 부정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춰 버리면 사실 좋은 일이 와도 좀 너무 그냥 나중에 다시 불행한 일이 올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호사다마야 중에서 좋은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에만 집중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좋은 일 좀 예전에는 막 좋은 일 있으면 호들갑도 일부러 안 떨려고 하고 막 오버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좀 감정에 솔직해지려고 해요. 좋은 거에 대해서는 막 좋다. 오히려 막 오버해서 더 긍정적이어 보고 슬픈 일에는 오히려 담담하게 하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거기서도 바꿔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를 좀 많이 바꾸려고 한 것 같아요. 아 예. 좋은데요. 그래서 그 장훈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좋은 성격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기용 씨는 제가 들어보니까 달리기 때문에 좀 더 덕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멘탈적으로도. 맞아요. 대단한데요. 정말 멋있어요, 지금. 전 달리기를 예. 뛰면서 완전 개똥 철학을 많이 생각합니다. 막 약간 오늘 30km 뛰려고 처음부터 나갔을 때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빨리 해 버리고 힘든 건 빨리 끝내 버리고 싶은데 그렇죠. 30km를 뛰려면 제가 뭐 킵초게라는 선수가 아닌 이상은 일정한 시간이 무조건 필요해요. 3시간. 맞아요. 예. 그냥 뭐 3시간이든 2시간 40분이든 2시간 반이든 최소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게 근데 제 삶과 좀 닮았더라고요. 항상 성적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면 금방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뛰다 보니까 그런 게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한 일이 있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들일 필요가 있는 시간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납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예. 그래서 저는 장훈 씨가 많이 마지막에 기억에 남는 게 그 이제 선배 때문에 선수 생활 마지막에 힘들어할 때 정말 예민하고 너무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제가 알던 장훈 씨의 유쾌한 모습은 하나도 없었고 지금 와서 얘기하자면 네. 그게 좀 슬펐어요, 사실은. 아 그래서 지금 이 왜냐면 팟캐스트 하면서도 좀 즐거운 게 과거의 장훈 씨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장훈 씨 때문에 수영이 더 즐거워지고 있어요, 사실은. 예. 돌아왔습니다, 저는. 예. 그 우울했던 시절에 그 사람은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때 좀 많이 그 부분이 힘들었기 너무 좋은 것 때문에. 같아요. 네네. 예.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웠고 마지막에 실망도 많이 했죠. '정말 왜 네. 저러지?' 막 '저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는 정말 아니라서 너무 네. 좋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제가 좀 재밌는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제 실격에 관한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올림픽 실격이 가장 많이 나온 게 1984년 올림픽이었고 네. 2024년 파리 올림픽이었죠. 파리 올림픽이 9 회,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2021년 네. 도쿄가 15 회. 오. 예. 보통 이제 개인 종목에서 실격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었어요. 예. 저는 오히려 릴레이가 많을 줄 알았는데 레이가 많은데. 네. 예. 전체적인 비율을 봐도 이제 1960 년도부터 2024 년까지의 자료를 봐도 2016 년도를 제외하고는 개인 종목이 실격이 많았어요. 예. 이 실격이 대회 때 보통 어떤 게 많을까요? 뭐 제 지금 딱 떠오르는 걸로는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영법적인 거에서는 실격이 없을 거의 잘 없고, 평영에서 만약에 실격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제한된 그 영법 기준 안에서 뭐 돌핀킥 한 번인데 뭐 몇 번 더 찬다든지 음.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뭐 양손 턴을 해야 되는데 한 손 턴을 했다든지 한 음. 손 터치를 했다든지, 음. 그리고 뭐 15m 라인 규정이 있는 접배자 종목에서 그거를 라인을 넘어서 이제 브레이크아웃을 했다든지, 음. 뭐 스타트에서 뭐 대기교막 자세에서 움직였다든지 빨리 음. 뛰었다든지, 음. 뭐 그 정도가 지금 떠오르네요. 요즘에는 그 마스터즈 대회 때 take your mark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원래 다 차렷 B 이걸로 어, 통일했었잖아요. 예. 야, 정말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좀 몇 년 됐어요, 기용 씨. 네. 어. 제가 수영계를 떠난 지가 너무 그게 있어 갖고 네. 대회를 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원래 차려 뭐 이제 삑 하면 되잖아요, 연습 예. 때도. 예. 그래서 연습 때 불러드릴 때도 제가 다 일일이 무조건 대기경화 어. 삑 이렇게 제가 다 불러드립니다. 제가 경기를 안 본 이유는 마음이 네. 너무 아팠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될 수 있었는데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과 너무 마지막에 그 코치가 자주 바뀌고 그 힘들었던 게 생각나서 저보다 훨씬 잘하는 선수 이제 한국 선수들인데도 진심으로 응원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서. 제 스스로한테. 예. 그래서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수영계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마지막에 너무 코치도 자주 바뀌고 안 좋은 상황을 뭐 장훈 씨와는 또 다른 상황으로 겪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다시 실격에 대해서 얘기하면 배영 선수 15m 넘는 거가 사실 좀 많이 걸리죠, 보통. 그렇죠. 예. 기준이 좀 뭐 명확한데 애매한 게 그 이마가 물 밖에 15m 라인에 걸쳐서 나오는지. 네. 근데 나왔다라고 해도 이제 물이, 음. 이게 수막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아직 잠겨 있는 듯한 이제 그 모습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나왔다라고 예. 해도.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실격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예. 예. 그 저는 제가 웃은 게 그 예전에 장훈 씨 평영하는 거를 누가 이제 그 사진을 많이 찍으시잖아요, 촬영 기사분들이. 뭐 근데 그 그렇죠. 심해 생물 그거 알죠? 코 이렇게 음. 크고 예예. 지상으로 나오면 그것처럼 이렇게 나왔던 짤이 있어서 아. 그게 생각나서 그 수막 현상 때문에. 뭐 그래요. 예. 그런 게 그렇죠. 실격은 보통 이제 저는 국내 대회라고 하면 그 배영 15m 그거 말고는 이제 릴레이 할 때 빨리 뛰어서 갑자기 1 등이나 2 등이나 뭐 이제 그러니까 순위권에 들어간 팀이 갑자기 DQ가 뜨면서 4 등이었던 팀이 3 등이 되면서 그 관중석에서 그 탄성이 나올 때 그런 게 그 이제 또 재밌는 거죠. 선수 때는 그런 게 되게 많았죠. 예. 그리고 네. 그 지금 일반인 분들이 많이 들으실 텐데, 이거는 네. 그 일반인 분들이
그 준비 자세, 그러니까 스타트 준비 자세에서 음, 대경학 했을 때 움직이면 안 돼요. 맞아요. 움직임이 있으면은 실격이기 때문에 음, 거기서 이제 실격을 줄지 안 줄지는 사실 잘 이제 모르겠으나 대회마다 다르겠지만 음, 그게 이제 규칙이에요, 사실은. 음,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뛰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 이제 IM Individual Medley 인디비듀얼 메들리. 그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배평 턴이 어렵잖아요. 배영에서 어머, 평영을 가는 턴.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그건 실격을 되게 많이 안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원래 뭐 등이 보이면 실격이다 이런 게 예. 있는데 뭐 크로스오버 턴으로 이제 도는 사람들도 많고 뭐 예. 배평 턴 할 때 뭐 자역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예. 돌 때 뭐 음. 배영할 때 이제 사이드 자세 정도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찍고 돌기만 하면 사실 뭐 그 규정상 어긋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뭐 실게 딱히.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봤을 때 실격이라고 불릴 만한 정도까지 뒤집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거든요. 아, 예. 솔직히 이제 평영도 말이 많잖아요. 평영도 스타트를 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저변킥. 물거품이 일어났을 때 저변킥을 빠바바방 차고 정식킥을 한번 차는 식으로 가는데 사실 눈 감아 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회 때. 이제 그것을 네. 국제 수중 카메라로. 대회에서는 네, 수중 카메라를 본다라고 하는데 이제 네. 국내 대회에서나 이제 뭐 마스터즈 대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기 때문에 음. 어렵죠. 그것을. 그럼 네. 그거를 나쁘게 말하면 이용하는 자가 기록을 줄이는 자네요. 사실은 뭐 이기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긴 하는데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인 거고 이건 개인적인. 네. 사실 뭐 어, 예, 추천드리지 곤란한 않습니다. 말이네요. 곤란한 말. 예, 넘어갈게요. 네네. 넘어가서. 평영을 할 때 이제 네. 리커버리를 할 때 뻗을 때 물속으로 넣지 않고 물 위로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평영 팔을 네네네. 뻗을 때. 이게 근데 그런 부분은 왜 그런 부분이 나쁜 걸까요? 아니면 뭐 그냥 유지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평영에 대해서? 질문이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광범위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음. 물속에서 하는 게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일반인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네. 수영이라는 것은 누가 앞으로 빨리 잘 가서 음. 먼저 도착하느냐 이건데 이제 평영도 앞으로 가야 되는데 위로 많이 올라오려고 하다 보니 뭐 맞아요. 손도 상체도 위로 많이 올라오고 음. 그러면서 엉덩이가 가라앉으면서 킥에 힘이 실리지 않은 자세로 이제 차게 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뭐 이제 일일이 이제 개인적으로 다 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음. 뻗는 거 위로 뻗는 거 물 밖에서 위로 뻗는 거에 슈팅 자세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던데 네. 거기에 포커스가 되게 많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사실 그때 앞으로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수영이. 음. 이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한 동작일 뿐이지 이제 킥이랑 이제 그 스트로크 할 때 저어줄 때 앞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 평형은 음. 음 결국에는 이제 불필요한 동작이 하나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슈팅 동작에서. 그게 이제 불필요하지만 이제 해야만 하는 동작인데 음. 아니 그냥 거기를 공중으로 올라오는 네. 자세가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거를 임팩트를 줘서 강하게 하려고 하면은 음. 앞으로 나갈 때 저항이죠. 보통 그렇게 올라오면 이제 하체를 띄우려고 팔을 정면으로 뻗는 게 아니라 위 하방으로 뻗잖아요. 네. 맞아. 아래 대각선으로 넣고 다시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 약간 약간 웨이브 웨이브를 주면서 강제로 줘 예. 버리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괜찮으세요? 네네. 저는 오히려 그걸 하지 말라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평형은 정면으로 뻗어서 누른 후에 계속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형을 떠나서 저는 모든
종목은 정면으로 자꾸 가려고 해야 되는데 하방으로 팔을 그러니까 약간 7시, 8시 각도로 뻗어버리면 그것도 저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뭐 9시로 예. 가야 되는데. 네네네. 대충 이해했어요. 네. 네. 그럴 수가 그래서, 있겠네요. 그것도.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돼버리면 또 너무 아래로 갔다가 다시 팔이 원래 궤도로 올라와서 물을 잡는 과정이 또 한 가지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조금 저는 불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장훈 씨의 영법도 보고 뭐 잘하는 사람들의 영법을 봐도 7시나 8시로 팔을 뻗는 게 아니라 9시로 딱 뻗은 후에 물을 다시 잡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근처에서 잡고 있어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동작은 네, 좀 많이들 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력이 있기 때문에 음, 속도랑 음, 그게 뭐 가능은 하겠지만 아직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건. 사람마다 음, 다른 거라서. 음. 네. 기용 그래서 씨 저는 말이 일단은 일단 가르칠 맞고, 때는 네, 네. 앞으로 뻗어요. 네. 배영 손바닥 위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지로 들어가냐, 새끼 손가락으로 들어가냐, 손등으로 들어가냐? 이것도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물을 이제 캐치해서 잡아서 밀 때 네. 잡아당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누워서 이제 천장이 위라고 하면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잡으면 엄지가 위로 가게 돼 있거든요. 맞 밀고. 맞죠? 모르겠어요. 네. 아,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엄지부터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다시 손목을 회전하는 동작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 동작이 아니라 손등이나 새끼손가락부터 들어가면 그 과정이 되게 생략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피니시 구간에서 손을 모아주는 게 아니라 아래로 약간 내리잖아요. 이리에 로스키나 뭐 이런 그 배영 선수들 보면 네, 목 내린다라고 하죠. 예, 손바닥이 몸통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등 쪽으로 향하잖아요. 손바닥 맞습니다. 바닥이. 예. 네. 그렇게 되면 다시 손바닥 그러니까 손등이나 아니면 새끼손가락 올라오는 게 저는 유리한데 일반 이제 다른 가르치시는 분들은 엄지로 들어가게 가르치더라고요. 어깨가 아프다는 이유로.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정말 수영을 많이 손신 발언을 하면 수영을 정말 해 보고 하는 얘기인지. 예. 네. 맞는 진짜 말이에요. 예, 엄지로 들어가면 물속에서 다시 손목을 회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원래 물을 캐치를 해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결국에는 배영이 좌우로 기우뚱하는 모션이 나오는 좀 굉장히 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얘기해요. 가르칠 때. 엄지로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예. 좀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 정말 좀 해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네. 뭐 좀 칭이 되게 좀 어렵죠. 네. 네. 쉽지 않은. 네. 그리고 좀 또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봤어요. 뭐 영법 얘기는 또 이어서 다음에 하고 아담 피티 영상이 선수가 청바지 입고 대회 뛰신 영상 보셨나요? 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공유를 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네요. 네. 이게 쇼츠로밖에 없어서 쇼츠로 한번 볼게요. 잘한다. 아담 피티 선수 결국 졌어요. 세레머니까지. 내렸어. 이때 31초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옆 선수도 근데 평영을 못하진 않네요. 빠른데? 네. 네. 지금 이 AP 레이스가 아담 아담 피티 PT. 선수가 개최한 거잖아요. 네네. 아담 피티 선수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맞아요. 네. MP 그 마이클 펠프스의 브랜드처럼. 네. 근데 저는 이런 대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재밌게 뭔가 수영에 자꾸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이벤트성으로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고래였나요? 그래? 마이클 펠프스가 핀을 신고 고래랑 대결하는 거였나? 어, 상어였나? 상어인가? 뭐,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정말 치타와 뭐 우사인 볼트가 뛰면 누가 이기냐 그런 것처럼 이런 대회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지하철과 사람과 대결 이런 거. 네, 그런 거 사실은 사람들이 정말 흥미 있으면서 도핑을 굳이 하지 않아도 무한도전. 네, 좀 이런 대회가 좀 한국에도 많아지면 수영계가 조금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맞아요. 네, 항소와 줄다리기. 네, 그런 거. 그리고 또 제가 또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수영장에 관련한 걸 좀 찾아봤는데 레딧입니다. 레딧. 제가 레딧에서 다른 건 하진 않고 수영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수영장이에요. 우와.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 좀 특출난 것 같긴 한데 브랜마 하이스쿨. 예. 와 정말 너무 우와. 좋아서 놀라서 다 어디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미국인 예. 것 같은데. 예,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에. 캐나다인가? 그게 예. 그래서 이걸 보면 와 웜어풀 이거 한국에도 이런 이거 수영장이 웜어풀이래. 있으면 그러니까 경기용 풀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텍사스인가? 저 잘 안 보이네. 근데 한국에도 이런 데가 있는 게 체드윅 수영장이 좀 이렇더라고요. 예, 외국인 애들 예. 외국인 결국에는 학교 애들 수영장 예. 좋더라고요. 예, 맞아요. 결국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외국에서 지어진 거는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짓는다. 그 미군 부대 예. 안에도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수영장에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미국은 25m 풀은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캐나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네도 하는 말이 주에서 50m 수영장은 1개 정도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표현을 하던데 제가 봤을 때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은 학교 내 수영장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은 50m가 제한이 돼 있고 어 그때 LA에 다녀오신 분이 대학교 수영장을 갔는데 그 물어봤대요. 이 학교 이제 내가 수영 선수 출신인데 학교 수영장을 보고 싶다. 수영장 어디에 있냐 이러니까 무슨 수영장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수영장이 한 두세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대학교 안에. 그 정도로 좀 잘 인프라가 돼 있는데 25m 풀이라도 저는 한국에 조금 어린이 수영장이 아니라 이렇게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좀 많아진다고 하면 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네. 지금도 너무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짝짝 그리고 지금 이제 수영장이 네.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의 전형적인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수영장인데 헬스장이랑 같이 붙어 있는 수영장들이 많대요. 센터. 네. 네. 이렇게 수영장 풀이 이렇게 있고 예뻐서 그냥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수영장이 되게 나와프리카다. 예. 네. 보면 수영장이 약간 이런 느낌이면 수영할 때도 좀 즐겁거든요. 층고가 높으면. 네. 그런 게 있어요. 예, 층고가 높은 게 좋아요. 네. 확실히. 어린이 수영장 이런 데 좀 답답하긴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낮고 좀 네. 약간 너무 가둬져 있는 느낌으로 우리나라에 좀 많이 지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이게 보통은 이제 이 글을 보면서 봤던 게 피트니스 센터에 수영장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 땅이 커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얘네는 것도 보통은 있겠다. 네. 피트니스 센터의 수영장은 인기가 별로 없다. 자기들 말로는. 그래서 뭐 자기들은 여유롭게 수영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곳은. 좀 주면 안 되나? 그래서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게 수영장이 땅이 좁아서 안 되는 건지, 그냥 좀 그렇긴 수영에 대한 하네요. 뭔가 그냥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건지.
인구 네. 밀집도가 너무 높아요, 서울은. 그래서 뭐 땅이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아요. 그럴 외곽으로 수밖에 가야 없는, 하는. 약간 외곽에 가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을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예. 뭐 더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의 명언 오늘의 명언 한마디 하나 하겠습니다. 명언 요정이시네요, 명언 요정. 네, 명언집 하나. 네, 이제 남들에게 너 네, 그거는 할 수 없어. 너가 네, 해낼 수가 없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네. 이게 나 자신은 내 성공이 가까워졌음을 안다. 오, 그런 거죠. 저는 그 남들의 말을 말에는 듣고 포기를 해버렸는데, 아,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남들이 누가 나를 좀 까내리려고 한다든지 뭐 어, 그런 게 있다면 멘탈적으로 좀 더 나 잘하고 있구나. 약간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예. 장훈 씨도 발목이 빨리 나으시고,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나으시고 저희 또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뵙겠습니다. 네네. 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맞죠? 그쵸. 1회차에 비하면.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1회차는 정말 좀 허접했고, 네.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